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서술형 지하댐의 기능, 입지 조건,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먼저 드릴 얘기는 자, 왜 지하댐인가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왜 굳이 지하댐인가, 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지하댐에 대한 필요성, 지하댐에 대한 목적이에요. 아니, 이거를 왜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필요성이나 목적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뭐냐면, 지하점에 대해서 장점을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일반 저수지, 댐 저수지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있죠. 즉, 증발 손실이 적다. 또 수몰 면적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육상에서 지어지는 댐 저수지 말고 지하댐에서만의 장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어떤 이수나 치수 대비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육상식으로 하는 어떤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유출이나 유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오염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비교적 크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1페이지에서는 지하댐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을 설명해야 돼요. 그 목적은 어떻게 한다? 댐 저수지와 비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치고 뭐라고 써요? 댐, 저수지와의 어떤 기능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댐 저수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하댐에 대한 장점만을 뽑아서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목적 쓰시고요. 그 다음에요. 구성 요소 같은 걸 쓸 수 있겠네요. 도대체 지하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구성 요소요.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대충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불투수층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1번 제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았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함양이 됐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 2번, 함양시설. 물을 보유하고 있는 함양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취수하고 배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취수시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배수시설하고요. 이게 이제 함양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방수시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된다? 제체시설, 함양시설, 취수시설, 배수시설, 방수시설에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 아래, 상하좌우죠. 상하좌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요.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능이 있죠.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쓰신다? 맨 처음에 이게 벽체를 집안에다 세운다. 집안에다 세운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함양 능력의 증진, 함양 능력이 증진이 된다. 원래 이제 대수층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함양 능력이 있는데 벽체를 올리니까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함양 능력이 증진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벽체를 세우니까 어떻게 된다? 염수가 침투를 억제한다. 염수 침투를 억제해서 염수가 침투되면서 사용 못했던 어떤 대수층에 대한 부분을 사용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침투를 억제해서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뭐예요? 벽체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부분이죠? 이전에 이제 벽체로 해서 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수와 치수에 대한 부분이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치수적인 부분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수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 다양한 어떤 수자원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치수에 대해서는요, 뭐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처죠.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한 대처다. 가뭄에 대한 대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어떤 벽체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은 벽체를 쌓다 보니까 대수층에 대한 함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해수와 연안 부분에 대해서 염분 침투를 억제하니까 더 효율적인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수와 치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입지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입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기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입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입지 조건을 썼는데 입지 조건에 먼저 쓰기 전에 입지 조건을 쓰시기 전에 뭘 얘기를 한다? 입지 원칙. 자, 대수층의 유효 공급률이 커야 된다. 저류 최적이 커야 된다. 이게 이제 입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그림으로 모식도로 나타내려면 어떤 부분이다? 입지 원칙은 뭐 선상지, 도식화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요, 구하상, 예전에 하상이었던 부분, 또는요, 향사지역, 배사가 아니라 향사지역,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지 원칙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급률이 크다. 뭐, 함양원이 이제 예전에 지하수 함양원이 되는 계곡하천으로서 유역 면적이 넓은 지역, 이런 식으로 입지 조건을 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지 조건을 하고요. 분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실은 이제 분류는 여러 가지 종류하고 분류는 다르죠. 그래서 분류는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다? 뭐 여기 이제 나눈 부분은 질문에서 질문 요지는 뭐였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하고 그다음에요. 저류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실은 벽체 종류에 따른 분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건설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이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용 목적, 목적에 대한 분류.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식화가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류 형태에 대한 분류, 저류 형태요. 형태에 대한 분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설치, 운영 시 유의사항 정도 종류를 쓰신 다음에 유의사항을 쓰시는데 설치 또는 운영 시 유의사항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중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오염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일단 집안 함몰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면 집안 함몰은 지하수가 유동이 되잖아요. 지하수를 취수하고 배수하고 방수하고 이게 지하수가 유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유동에 따라 집안 함몰의 제1조건이 뭐라고 했죠? 그게 지하수의 유동이라고 했죠. 따라서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집안 함몰 문제와 그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요. 또는요. 지하수 오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오염도가 높으면 그 함양된 지하수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오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로 필터링 시설을 할까요? 그래서 집안 함몰이나 또는 뭐요? 지하수에 대한 오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화두를 던진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사용 가능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거죠. 즉 하자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사는 뭐라고 했죠? 예상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는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하댐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용에 대한 분명히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집안 함몰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많은데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수와 치수적인 부분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상에 대한 댐이나 저수지 같은 부분은 분명히 그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하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지하댐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된다? 1페이지에는 필요성과 목적, 굳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는 구성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제 드린 얘기, 이수와 치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입지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입지 원칙을 도식화해서 보여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유형을 맞춘 후에 중요한 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논술의 흐름을 잘 생각하시고요.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정의를 되뇌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술사란 무엇인가? 무엇이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